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앙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회 삼아 저와 같이 중앙대 최초합으로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중앙대학교 2027년 어떻게 변하고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얘들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논술 전형이 새롭게 신설됐죠. 우리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얘들아,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주는 게 당연히 우리 27년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중요하겠죠. 우선 자세한 사항은 5월에 모집 요강이나 이제 이어서 나오는 논술 가이드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이 변형 계획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27년에 어떤 게 변했는지, 창의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진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앙대가 원래 갖고 있던 논술 전형이 일반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창의형이다 라고 하면 수능 최저가 완전히 없어진 그런 논술 전형이 새롭게 생기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최저가 없어, 근데 중앙대 논술이야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중앙대 진짜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최저를 맞추는 일반형을 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최저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최저가 없는 이 창의형으로 지원도 가능해지는 건 겁니다.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오히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생겼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를 없애는 그러한 파격적인 전형을 가져와서 우리들의 심장을 또 뛰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이 창의형에는요, 총 86명의 학생들을 뽑게 되고요. 최저 기준이 아예 없기 때문에 오로지 논술로만 뽑는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이 창의형도요, 기존의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내신의 반영 비율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논술이 70%에 교과 20%, 그리고 비교과 10%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일반 전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논술은 여러분 우리 내신의 반영 점수가 절대 이 논술의 점수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논술로 충분히 다 뒤집을 수 있다 라는 거를 감안해 본다면 이 창의형은 엄청나게 우리한테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 거겠죠. 특히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창의형과 일반형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엄청 쇼킹한 그러한 조건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앙대 논술의 최저를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일반형을 쓸 건데, 근데 내가 중앙대 논술을 어차피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중앙대를 정말 너무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런 일반형에 더해서 창의형까지 총 2개의 전형을 같이 쓸 수가, 동시에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수시카드가 6개밖에 없기는 하지만, 내가 조금 상위권 대학들을 쓰는 친구들이라면 중앙대 2개를 같이 잡는 거, 왜냐면 이 문제 유형도 사실 뭐 공지가 명확하게 된 건 아니지만 새롭게 뭐 출제가 달라진다, 뭐 이러한 명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같은 문제 혹은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마리를 같이 조금 더 쉽게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제 최저 때문에 중앙대를 지원하지 못하는 친구도, 최저를 맞추고 논술 전형을 2개 다 지원해 볼 수 있는 친구도 어쨌든 굉장히 기회가 넓어졌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어쨌든 86명 중에 이제 문과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 인문, 문과 대학에선 영문학과만 사실은 4명을 뽑게 되고요. 그 외에 사회과학대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는 이제 인문계열로 나와요. 여러분, 수리가 없는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치국제학과, 심리학과, 그리고 공공인재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얘들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거 말이 돼? 여기까지 해가지고 각 4명씩 우리가 수리 없이 문제를 푸는 중앙대 논술을 최저도 없이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 이제 수학 문제가 나오는 논제 3번에 수학이 나오는 이제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 4명, 그리고 경영학과 18명으로 이제 뽑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2가지의 전형으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우리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앙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회 삼아 저와 같이 중앙대 최초합으로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또한 여러분, 어쨌든 내신 반영 비율이 교과가 20%나 들어가잖아요 할 수 있지만, 사실 중앙대는요, 이 교과목들 중에 상위 5개의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전년도, 전전년도 이런 입결을 봤을 때도 되게 높아 보이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겁먹을 정도로 높지 않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또한 만약에 내가 뭐 검정고시를 받거나 어떤 이유로 비교 내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중앙대의 비교 내신은요, 논술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정말 논술 그 자체가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앙대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거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어쨌든 지금 그냥 예측하는 바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논술 선생님도 예측하는 바로는 문제 유형이 어려워지거나 뭔가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기존에 있었던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시험을 같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앙대의 논술은요 사실 굉장히 고정적이에요. 그리고 중앙대가 원하는 이 고득점의 포인트도요 변함없이 일정되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앙대가 좋아하는 템플릿과 핵심 틀,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이 중앙대의 이 채점 기준에 부합하는 부분들을 탄탄하게 배워 나아가시면 중앙대 27학번 여러분 무조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